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 등비 수열을 펼쳐야겠죠? 연습 문제. 마찬가지로 기본 공식 한 번씩 학습을 하고 연습 문제의 일부를 풀어주고 할게요. 오늘까지는 그냥 예전에 배웠더라, 그치? 옛날에 배워서 까먹었을 테니까 옛날에 배운 거 하면서 연습 문제 일정만큼만 풀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업을 나갈 건데 다음 주는 말레 PM을 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 진도 나가면 겠어요. 이거 진도 나가면 시그마 나갈 건데 또 교수생들이 있다 보니까 더 나가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다음 주는 말레를 합시다 그냥.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까지는 녹화를 할게요. 만렙 PM을 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한 다운에 있으니까 그거 할게요. 그리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진도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다시 좀 푸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할게요. 자, 오늘은 등비 수열 잠깐 복습을 하자면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 관련된 공식 4가지를 배웠습니다. 등차 수열용 공식 3가지와 그리고 한 가지는 합에 관련된 공식이었죠. 그 공식은 이번 단원 풀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공식이 뭐였냐면 이거잖아. 일단 SN이라고 해서 S 지금도 안 나오네 이거. 이거 흐려. 나와라. 네. SN이라고 해서 1항부터 2항, 3항을 쭉 더하는 거를 우리 기호로 SN이라는 걸 써했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는 시그마를 배우겠지만 현재까지는 SN을 배웠는데 이걸로부터 만들 수 있는 공식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한다? S1 이렇게. 이 뜻이 1항부터 n항까지 하 이런 뜻인데 1만 쓰면은 1항부터 1항까지 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1항부터 1항까지 하니까 1항 그 자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구한다? 빼서 구한다고 합니다. 2항 이상부터는 빼서 구한다. 1항만 그냥 S1으로 구하고 2항 이상부터는 빼서 구한다. 이게 이제 하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비 수열에서만 나오는 공식을 이제 3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등차수가 비슷해요. 등비 수열 첫 번째 공식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입니다. n번장이 어떻게 합니다? A 초항 곱하기 R의 n-1조 이런 공식이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구성해본다면은 등비 수열이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B가 같은 수열. B라고 하는 게 이제 곱해지는 값이죠. 곱해지는 값이 같은 수열.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2 나오고 4 나오고 8 나오고 16 나오고 30이 나오는 이런 수열. 무슨 뜻이야? 맨 처음에다가 2를 곱해서 그 다음 항 만들고 그렇지? 또 2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을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반복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드는 이런 수열을 우리가 B가 같은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숫자를 우리가 공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공통된 그 비율에서 공비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6이라는 거는 보다시피 5번째 나온 숫자잖아요. 5번째 그렇죠. 이게 A5라는 말이에요. 5번째 나온 숫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1에다가 2를 몇 번 곱했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어떻게 한다고? 1에다가요 2를 4번 곱해서 나온 수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32, 이 몇 번째 숫자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랑 좋지? 이게 6번째 항이에요. 6번째 항은 뭐예요? 1에다가 곱하기를 몇 번 했을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번째 항, 그렇지? 2를 5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인덱스보다요 하나 작아요. 지수가. 그렇죠? 인덱스보다요 지수가 하나 작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인덱스보다 지수가 하나 작아요. 이해가나요?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첫 번째 공식 뭐라고요? n번장은 어떻게 구하니? 맨 처음 나온 숫자에다가 그 공통된 비율 값을 곱할 건데 몇 번 곱할 거냐고? 하나,
모자르게 곱해요. 하나 부족하게 곱해요. 그렇죠? 다섯 번째 장을 가려면요. 네 번만 곱하면 돼요. 여섯 번째 장을 가려면요. 다섯 번 곱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죠? 첫 번째 공식은 뭐?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이겁니다. 두 번째 공식은 등비 중항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요. A, B, C 요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예요. 비슷하죠?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여야 되는데 꺼져. 이거 꺼지는 거지 녹화는 꺼지는 게 아니겠지.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여야 되는데 가운데 항 이거 뭐랑 관련된가?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이 A씨랑 같다는 공식이었습니다. 원리는 이런 거였죠. 같은 B니까 얘 나누기 얘 한 거랑 얘 나누기 얘 한 거는 같아야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B 나누기 A 한 거랑 C 나누기 B 한 거는 같아야 이게 순서대로 등비수가 있구나. 일부러 쓴다면 이건 A분의 B라는 뜻이고요. 이쪽은 B분의 C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제 두 수씩 나오면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는 거 기억나요? 이제 이렇게 곱한 게 B를 두 번 곱한 B제곱이고 이렇게 곱한 게 A 곱하기 C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B제곱이 ACAO라고 하는 이런 모양 나올 때 이것이 바로 등비중항. 가운데 항은 어떻게 구하니? 가운데 항 제곱하면 앞뒤 곱한 거랑 같아. 뭐 다른 말로 한다면 B는 뭐야라고 한다면은 뿔마 루트 H예요. 그렇죠? 풀 때 플러스가 두개 나오는 거 주의하시고 가운데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 플러스만 놓고 본다면은 기하 평균이랑 똑같습니다.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니까요. 이해가나요?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 나중에 가지고 했을게요. 세 번째 공식은 이제 합공식이죠. 이 모양을 등비수열일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합은 어떻게 나온다 하면 보통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공식은 거의 안 써요.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두 번째 공식 안 쓸 겁니다. 원래 언급을 한 게 맞겠지만 맞겠지? 일단 언급은 하되 풀 일은 없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공비가 1일 때 무슨 말이냐면은 1 곱하기라는 얘기잖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만 한다면 무슨 뜻이겠어? 같은 숫자만 나온다는 그렇지. 만약에 3이라면 공비가 1이야. 1 곱해서 그 다음 거. 1 곱해서 그 다음 거. 이런 거예요. 그쵸? 이런 거 10개 적어놓은 다음에 10개를 합하시오 하면 뭐겠어? 30이 되겠죠? 그렇지. 10개 나온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똑같은 숫자 10개 더하기 이런 겁니다. 똑같은 숫자 몇 개 더하기? n개 더하기. 그러니까 합은 항상 n에 이렇게 나와요. 초항 n개. 그렇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굳이 이쪽을 남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공비가 2이 아닐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2를 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5개 합하면 얼마 됩니까? 그 공식이 있다는 거죠. 공식은 뭐다 하면은 R 빼기 1, R 빼기 1 똑같아요. 공문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분자만 n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처음함을 곱해요. 그럼 됩니다. 이해가나요? 원리는 설명했던 건데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이제 SN이 1항 더하기 2항 2항 여기 쓰는 거 이해가죠? 3항은 AR 제곱이고요. 4항은 AR 제곱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n번째 항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 모양은 아까 했던 이거랑 똑같은 모양 그렇죠? n항까지 하는데요. 공비를 양변에 하나씩 곱하자. 즉 양변에 R 하나씩 곱하자.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양변에 R을 곱하자. 그러면 좌변은 이제 R 곱하기 S는 되겠지. 그렇지? 우변 같은 경우는 A에다가 R 곱했어. 여기다 원래 AR 써야겠지만 너가 AR 쓰지 않고 조금 뒤에 있어.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양변에 R 곱할 때 여기다 R 곱한 거를 AR에다가 쓰고 좀 뒤에다 썼어요. 일부러. 두 번째다 여기다 AR에다가 R 곱한 건 AR 제곱 되겠죠. 마찬가지로 좀 뒤에다 쓸게요. 한 칸씩 뒤에다 써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R 곱해서 AR N 빼기 1조 됐을 거고 요거다 R 곱하면 이거는 AR N 제곱 되겠지. 요 식을 두 식을 나란히 놓고서 두 식을 모았다. 두 식을 뺀다. 이렇게. 그럼 좌변은 이제 1S 빼기 RS니까 1 빼기 RS일 거고요. 그렇죠? 우변은 요거 두 개 뺄 건데요. 겹치는 부분을 빼면 다 지워질 거 아니에요. 빼기는 다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럼 남는 건 얘랑 얘만 남잖아요. 왜 윗줄에서는 A가 남고 아래쪽은 얘가 남아요. 빼기 A, R에 이렇게 하요. 이해가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A를 묶어서.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SN이 뭐야? 이걸 본다면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눠서 다음과 쓸 수 있다는 거죠. 요 공식이랑 요 공식이랑 같다는 건 이해가나요? 그래서 모양이 1 빼기 R, 1 빼기 R 똑같네. 반대수 상관없죠. R 빼기 1, R 빼기 똑같네고요. 분자만 N제곱이 붙어요. 아, 분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적인 모양에다가 초항을 곱하는 모양이잖아. 그렇지. 다음 같이 나옵니다.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된다는 걸 보였고, 남아있는 거 보겠어, 당연히? 외워야지, 뭐 어떻게 이거를. 저번 시험에 얘기했죠? 외우지 않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내가 이 공식에 맞춰서 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고 테크니컬한 거는 나중에 푼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요일 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유턴이 들어가는 거. 일단 최대한 이 공식적인 것만 할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적어놓고 갑시다. 이쪽이 정리하겠죠? 차라리 공식을 이쪽은 칠판을 앞에 쓰기로 하고 이쪽 색깔 다른 쪽에다가 쓸게요. 일단 첫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 뭐다? 초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한다? 하나 부족하게 곱한다. 이해가죠?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은 A, B, C 세수가 수소에도 등비수열이야. 가운데 어떻게 구하니? 가운데 항 제곱시키면 앞뒤 곱한 거랑 같다는 공식. 세 번째 공식은 합 구하는 공식인데요. 분모 분자 모양은 똑같아요. R 빼기 1, R 빼기 1. 이쪽만 N제곱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값에다가 초항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등차 수열에서 쓰고 등비 수열에서 쓰는 공식. 첫 번째 항은 이걸로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떼서 구한다는 공식. 이렇게 4개의 공식만 써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 겁니다. 가급적이면 공식만 갖고 풀 테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도 약간 대충 예상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은 이제 지수꼴이기 때문에 로그가 등장하게 돼요. 앞에서 배웠던. 그리고 숫자가 갑자기 확 커집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등차수열 쪽은 더하기 곱하기를 잘해야 돼요. 등차수열 쪽은. 근데 이제 등비수열 쪽은 로그 쪽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요. 일단은 194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 가급적이면 나도 많이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 여러 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개념만 풀고 나서 나머지 여러분한테 풀어가면 힘들어하잖아. 여러분들이 풀면. 최대한 나도 많이 풀어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자꾸 5분에 한 번씩 꺼질까 화면이? 저거 속봐야겠네. 자, 1번 보면요. 사망이 12.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쓰죠? 사망이 12. A 3음 12. 이거 이해가죠? 요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렇죠? 그런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등비수열인 걸 이용해서 요거를 다르게 수열할 수 있지 않나? 방금 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그치? A 곱하기 R의 몇 제곱? 2제곱. 이해가죠? 요 인덱스 숫자보다 하나 크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10이라고 적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졸린 친구들은 오늘은 다행스러운 날이야. 녹화를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6항이 마이너스 96. 6항은 마이너스 96. 원래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 표기. 근데 문제에서 등비수열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칠 수 있겠죠. 뭐라고? A 곱하기 R 몇 제곱? 6보다 하나 작은 5제곱. 이해가죠? 는 얼마? 마이너스 96. 등차 수열도 비슷한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식 2개 써가지고 연립했던 거. 그때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버전의 연립 방식이죠. 가간법 대입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수꼴입니다. 그냥 연립 방식 가간법은 안 돼요. 대입법은 조금 가능한데, 대입법보다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두 식을요. 변변 나눈답니다. 변변 나눈다. 요 스킬을 쓰면은 조금 더 손쉽게 A와 R을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밑에 있는 게 편의상, 밑에 있는 게 분모, 위에 있는 게 분자. 요렇게 만든 이 분수랑 요렇게 만든 분수하고 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가니? 변변 나눈다. 좌변 나누기 좌변 한 걸 좌변했고, 우변 나누기 우변 한 걸 우변했고, 그래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좌변은 이게 보다시피 AR 5제곱 분의 AR 제곱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96분의 12예요.
그럼 좌변은 뭐라고 쓰는 거죠, 우리가? 좌변은 뭐라고 적는 거죠, 이거 R 세제곱분의 1 아닌가요? 그렇죠. A 약분되고 R 지수법칙 때문에 두 개씩 약분하면은 분모 쪽에만 3개 남잖아. 이해가죠? 그다음에 우변은요, 얼마가 돼요, 이거? 마이너스 8분의 1인가?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3차 방정식이에요, 보다시피. 풀면은 R가 몇 개 나오는 게 정상이죠? 원래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3차 방정식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풀면요. 실근은 1개고 허근이 2개가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공비가 허수인 거는 안 써요. 공비가 허수인 건 안 써서 실수만 쓸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본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마이너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비가 실수임을 이용하여 마이너스란 값 하나 얻어냅니다. 그러면은 이거 대입하면 A 값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R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야? 플러스잖아. 플러스 제곱이니까. 4 곱하기 A가 10이니까 4A가 10이라는 식에서 뭘 알 수 우리는? A 초항이 3인 걸 알 수가 있죠. 이 문제가 뭐냐면은 초항과 공비를 구해서 두 개를 합쳐봐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 나오겠죠. 이해 가져 무슨 말인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도 했던 얘기가 등차 수열이란 말 나오면은 맨 처음에만 한 게 뭐다? 초항과 공차를 찾을 수가 있는가? 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등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혹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가 있는가? 그거 보는 건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 기본 공식만 써서 푸는 거죠. 이해 가죠? 어렵지 않죠? 공비가 2개인 거는 좀 나중에 하고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으로. 자, 두 번째 항은 6이고 다섯 번째 항은 48이래. 몇 번째에 가야 3천보다 클까? 3천보다 커지는 만 찾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는 초항과 공비 대신에 이렇게 두 번째가 다섯 번째에 나와 있고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보다 항상 초항과 공비를 살 수가 있는가? 따지는 거예요. 초항과 공비를 살 수가 있는가? 뭘 이용해서? 이 기본 공식과 아까 했던 연립을 이용해서. 그치? 두 번째 항이 6이에요를 어떻게 쓴가 우리는? A, R이 6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R의 1제곱이죠. 다섯 번째 항이 48이야를 어떻게 쓴가 우리는? A, R의 4제곱이 48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하나 작게, 항상 그거 기본 공식이니까 알아보고서 하나 작게. 이렇게 두 개를 뭐 한다? 아까 얘기했죠. 얘는 변변 나눈다는 스킬을 써요, 보통. 분수식이 만드는 거죠. 그럼 좌변은 AR 4제곱 분의 AR이고, 우변은 48분의 6이에요. 그럼 A도 약분, R 하나씩 약분시키면 좌변은 R 제곱분의 1만 나오고, 우변은 6, 8분의 1 나오겠네, 그치? 아까랑 똑같아. 공비는 실수기 때문에 R은 얼마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요. 공비는 2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뭐야? 아까 대입하면 대입하면은 A 값 3 나오는 것도 이해가죠. 따라서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요. 3에다가 2를 계속 곱하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거 일반항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겠죠. 일반항은 어떤 모양? 3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이 모양이에요. 이해가죠? 이게 일반항 AN입니다. 지금 일반항 공식만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두 번째 항 6이에요를 공식으로, 다섯 번째 항 48이에요를 공식으로. 연립해서 A가 알파 쓴 다음에 다시 그렇다면 일반항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지? 자,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3천보다 커지는 게 몇 번째 항이니? 난 몰라.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n번째 항이라고 일단 보자. 누구란 얘기야? 얘란 얘기야. 이게 어땠대? 3천보다 커진대. 3천보다 크다. 이 부등식 만든다는 얘기고요. 양변을 3씩 나눠버리면 어때요? 2의 n 빼기 1제곱이 1000보다 크다를 찾아내는 얘기잖아. 그치? 여러분 2의 몇 제곱부터 1000보다 커지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은데
2를 거듭적으로 하다 보면은 막 니들 저기 뭐야 아이폰 갤럭시 핸드폰 쓰면 몇 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가장 대중적인 게 뭐 256기가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몇 제곱이죠? 이게 8제곱이에요. 그 아이폰이든 뭐 패드든 응? 뭐 아이패드든 뭐든 핸드폰에 관련된 그 용량 나올 때 그게 다 2의 거듭제곱들입니다. 64기가짜리, 128기가짜리, 256기가짜리 다 2의 거듭제곱들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2 곱하면 512, 2의 9제곱이고요. 한 번 더 2 곱하면 1024, 2의 10제곱. 보통 2를 10번 곱해야 1000 넘어가는구나. 넘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10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n은 10 이상 돼. 11번째 항에 가서야만 이제 이 전체적인 모양이 3초보다 커진다는 거죠. 뭐 그 뒤로는 당연히 더 커지겠죠. 더 커지고. 처음으로 3천을 넘기는 항은 11번째 항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노가다라면 노가다인데요. 사실 이 정도 노가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가다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저런 거 저기 초등학교 때 안 했어? 안 해봤어? 나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서로 암산 대결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쭉 해가지고 막 2의 12제곱, 10제곱까지 올라가는 안 해봤나 봐요. 우리 때는 놀 게 없어서 그런 거 보는 건가? 이 정도 할 때 기본 공식이고 과연 우리는 저기 수능 같은 것도 풀 수 있을까? 거기 6번이나 7번 같은 거? 6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6번? 6번? 수능이라고 써있지만 쫄지 마세요. 수능에는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는 거 아닌가? 세수 A 더하기 B, 2A 빼기 B는 순서대로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다시 한번 A랑 A 더하기 B랑 2A 빼기 B 이 세 개들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고요. 이번에는 1과 A 빼기 1과 3B 더하기 이렇게 세 숫자는 이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을 만든대요. 과연 이 문제에 나온 A와 B 값을 찾아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세수가 순서대로예요. 이해가죠? 세수가 순서대로. 아까 여기서 썼던 거 두 번째 공식 기억나요? 등비 중앙 공식.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면 가운데 제곱은 앞에 곱한 겁니다.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것도 기억납니까? 등차 중앙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참고로. 네, 이겠죠. 모르면 보고 하라고요. 제발. 외우면 좋아. 못 외우면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오픈북 시험이라고 들어봤지. 오픈북 시험. 오픈북 시험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요? 외울 거를 줄여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펼쳐 풀면 될 것 같아? 못 풀어. 내가 니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기출문제 같은 거 줬잖아. 시험 풀라고 시간에. 그치? 근데 못 풀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 뭐 했어? 책을 꺼내서 찾아보겠지. 그치? 근데 찾아본다고 그게 풀립니까? 역시나 안 풀려요. 찾아보는 친구들 대부분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찾는 거야. 비슷한 문제. 그치? 숫자만 달라서 어떤 문제 없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픈북이라는 거에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픈북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교재에 없는 걸 냅니다. 여러분은 단지 공식만 참고하는 거예요. 공식 뭐에 헷갈릴 때마다. 그러니까 모르면 보고하라는 게 그런 의도야.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보라 이거예요. 등차 수열,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어떤 공식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등차 중앙 공식. 뭐였죠? 가운데 수는 뭐랑 같다? 앞뒤를 더한 수의 평균과 같다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등차 중앙. 가운데 있는 항은 앞뒤 더한 거 나누기 2랑 같다.
이해 갑니까? 이거 정리는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치? 같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등비수열이라고. 그럼 뭐 하는 거, 이거는? 아까 방금에서 먼저 써놨잖아. 가운데 항의 제곱이죠, 이거는. 그쵸? 가운데 항은 a 빼기 1이니까 뭐예요? a 빼기 1의 제곱은 뭐랑 같다? 앞뒤 곱한 거랑 같다야. 1 곱하기 3b 더하기. 즉, 3b 더하기.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었으니 이제 뭐 하라는 의도 같아? 이게 뭐 하라는 의도겠니 이제? 이거 연립하시오라는 의도겠죠? 그렇죠? 위의 식, 자,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좌변은 2a 더하기 2b 되는 거 2에 가죠. 우변은 이거 분자만 남았으니까 3a 빼기 2 되는 거 2에 가죠. 이항하면 이쪽에 3b고 이쪽은 a군요. 아,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a는 3b. 이해가죠? a는 3b. 두 번째, 요식. 요건 뭐 전개할 필요 없어. 그냥 대입하는 거잖아. 그냥 쭉. a랑 3b랑 같은 거니까. 3b에다가 a를 대입할까? a에다가 3b를 대입할까?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취향 차이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나는 특이하게 풀어볼까? 3b에다가 a 대입할까? 여기 3b잖아. 여기다 a 쓸까? 그러면 좌변은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고 우변은 여기 a 하면 a 더하기 1이잖아. 1 지우고 2 하면은 a제곱 빼기 3a는 0이니까 아, a는 뭐야? 0 또는 3이죠. 그럼 0이 맞아요? 3이 맞아요? 이러면은 아, 이게 참 희한하네요. 선생님 공비가 양수했잖아요. 3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공비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공비예요? A가 공비 아니잖아요. 왜 문제를 읽다 말죠? 고등학교 수학의 제일 중요한 점 하나가 바로 뭐다? 디테일. 디테일이라고 써요. 꼼꼼히 들은 거야. 지금 이 문제는 공비가 A예요? 아니잖아요. 그 A는 0.3인지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 포인트는 해봐야 한다고요. 그럼 첫 번째 A가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가 3인 경우가 있겠죠. 이게 나눠서 해봐야죠. A가 0이면은 대입하면 B도 0이겠네. 그치? 그러면은 처음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A 더하기 B, 2A 빼기 B면은 0과 0과 0 아닌가? 그렇게 수열? 이해가요? 두 번째는 무슨 수열이죠? A 더하기 B 0이면 1과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죠? 이해가요?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어라? 이 두 번째 수열이 공비가 양수가 아닌 거야. 그치? 이건 공비가 음수 아닌가? 마이너스 1? 그치? 이건 공비가 마이너스 1짜리거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가 되는 거지. 이거 0이 양수 아니잖아. 이게 아니다. 그렇죠? A는 공비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난가요? 가십니까? 그래서 이건 버리고요. 이쪽이 다른가 봐요. A에 3 넣으면 B 1 나오는 거 이해 가죠? B는 1일 거고요. 그럼 실제로 저 수열, 저 첫 번째 수열 뭐야? A가 3이고 B가 1이니까 A 3, B 1.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3이고 그 다음 숫자는 4고 세 번째는 5 되겠네. 그치? 이런 거고. 그치? A가 3이고 B가 1이면 A가 3이고 B가 1이면 두 번째 수열은 뭐야? 첫 번째는 1이고 3 빼기 1이고 3 더하기 4. 이건 공비가 2짜리는 거다시피. 그치? 29하는 거예요. 이쪽에 맞는 거죠. 문제에서 공비는 양으로 했으니까. 다 그랬네. 그렇죠? A는 3이고 B는 1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거라네. 그럼 뭐야? 3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답은 10 나오겠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일단 여러분이 뭔가 자라보고 놀란다, 쓴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뭔가 수학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안 나와요라는 경험이랄까?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내가 실명은 안 부르겠습니다. 손씨,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성적이 공부만큼 나오면 좋죠. 만약에 5시간 공부했어. 50점 나왔어.
10시간 공부했어. 100점 올랐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약간 배신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좀 자신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한 건데 일단 그거부터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포심, 두려움. 일단 기본 공식을 확실히 안 상태에서 그 레벨에 맞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최소 어느 단계까지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친구한테 설명 가능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냥 간신히 풀어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한테 설명 가능한 단계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높이면 되는 거지 뭘. 장기간에 걸려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해. 지금 봐봐. 지금 느슨하지. 니들이 언제부터 좀씩 또 부지런해질 것 같아. 시험에 임박해져야 돼. 그치? 다음 주가 시험이래 이러면 아마 되게 열심히 할걸? 근데 여러분 시험 얼마나 남았죠 지금? 2달 남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다들 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어. 그치?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게 힘들어. 지금은 그냥 부담감 내려놓고요. 기본 공식을 철저하게 암기해 두고 쓰면서 실수가 안 나오게 만든다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9번을 한번 해볼게요. 9번. 살짝 응용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9번 문제. 9번 문제. 살짝 응용이 들어갑니다. 곡선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과 직선 6x 빼기 k가 세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를 이루어요. 여러분 아직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죠? 그냥 일단 이 정도만 알아봅시다. 이 정도는 일단 그냥 원래 엄밀하게는 수치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1차 함수는 직선인 건 기억나죠? 2차 함수는 포물선, 아래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고요. 그렇죠? 기억날 거예요. 3차 함수는요. 2차 함수보다 한 번 더 휘어요. 휜다. 그래서 이렇게 휘던 이렇게 휘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휘어요. 일단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세한 거는 수초가 더 배울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차 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직선이 하나 쭉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3개도 가능하다는 거 이해가죠? 네, 이 교점의 x좌표, 첫 번째 x좌표, 두 번째 x좌표, 세 번째 x좌표, 이 세 숫자가요 등비수열을 만든다는 거죠. 세 수가 등비수열. 그럴 때 k는 얼마인지 구하셔라는 문제예요. 3차 함수식은 y는 x-세제곱 빼기 3x-제곱이고요. 직선식은 y는 6x 빼기 k입니다. 3차 함수 그래도 못 그리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수치에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스킬이 뭐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세수가 자연수일 때. 기억나죠? 세수가 자연수면 가운데 x라고 두고 큰 수 플러스 1, 작은 수 빼기 넣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세수가 연속된 짝수일 때. 그러면은 가운데가 x라면 큰 수는 플러스 2, 작은 수는 x 빼기 넣었던 거 기억나죠? 이런 게 다 등차수였던 것도 기억나요. 그렇죠? 등차수 같은 경우는 보통 다시 한번 등차수여에서 세수, 세 개의 수를 세팅하는 방법이 뭐였죠?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세 개의 수가 등차수일 때 세수가 A, B, C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이때 세수는요. 가운데는 A를 기준으로 큰 수는 플러스 D, 작은 수는 빼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내 말 이런 거가 있더라. 난 이거 언급했거든 분명히.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야 등차수열을 셀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때 가서 기억이 안 나. 이러면 내가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뭐 되게 어려운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공식 되게 길고 복잡한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세수 어떻게 너가 배웠니? 하면은 최소한 이건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뭐였죠? 얘는 이럴 때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별생각을 다 한다고.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 이런 거 얘들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필기할 때 딴 거 필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필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뭐 지금 전개하고 데이트하고 그걸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건 다 해. 예를 들어서 이걸 A 더하기 B의 제곱이 뭐니 이거 전개 못하는 친구 없을 거야. 그치? 근데 물론 이거 못하는 친구는 가끔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 뒤에 뭐하니? 더하기 4부터야. 그쵸? 이런 거 못하는 친구는 가끔 나올 수 있어. 나 그것까지 인정한다고.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것 때문에 니들 틀리지 않잖아. 그다시피. 니들 틀리는 건 이런 거라니까. 야, 니들 등차수를 세줄 때 어떻게 배웠어? 모르겠는데. 그럼 난 진짜 환장하더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건 등비수라며 세수가 등비수예요. 다시 할게요. 세 개의 수가 세수 아니에요. 세수가 등비수열이면 이때 어떻게 세팅하나요? 나가는 겁니다. 아까 등차수열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다며 그럼 등비수열도 어떻게 할까요? 등비수열을 그려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곱하기 R이니까 이건 A 하겠지만 이건 나누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즉 분수가 나와요. 굉장히 귀찮을 겁니다. 나중에 봐보면 분수 때문에 통분하고 막 별짓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등비수열은 가운데가 A가 아니라 보통은 첫 번째는 A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AR, 세 번째는 AR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짓은 이겁니다. 세수가 등비수열이면 어떻게 세팅하는 거 보고 알아야 돼요. 등차수하고는 좀 달라요. 알겠죠? 물론 가운데를 A라고 풀어도 풀리긴 풀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등차수열을 첫 번째를 A라고 놓고 해도 풀리긴 풀려요. 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조금 더 쉽게 풀려. 풀리긴 풀려요. 안 풀린다는 게 아니라 풀리긴 풀리는데 좀 쉽게 하고 싶어요. 무슨 말 이해가니? 자, 다시 한번. 세수가 등비수일 때는 보통 첫 번째 A라고 풀어요. 그래야 조금 더 쉽게 풀려요. 분수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얘기. 얘들아, 이게 무슨 점이라고? 교점이라고. 니들 교점 구하는 거 배웠어. 교점 어떻게 구하는 거 배웠지? 하면 두 글자가 딱 떠올라야 돼.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열림. 이해가요? 선생님 교점 어떻게 구해요? 와 이것도 진짜 수도 없이 했던 얘기인데 교점 구하는 법이 뭐라고요? 열림. 연립방정식 푼다고. 이거랑 연립한다고요. 연립 어떻게 하는 건데? 대입도 y에다가 요 y 대입해야 돼. 이런 거. 그치? 요 y에 요 y를 대입해야 돼. 무슨 얘기야? 요 y 자리에 요걸 대입하는 거죠. 그럼 식이 뭐가 돼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 y인데 이 y가 얘랑 같아요. 이게 6x 빼기 k랑 같다고 해요. 그렇죠? 이해 가죠? 이거 이 안에 보면 이제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k는 0인 거 이해 가지? 3차 방정식 나오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그게 몇 개 나올까? 3개가 나올 겁니다. 3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3개가 나올 거고요. 그 3개가 순서대로 하나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열림. 이런 거를 내가 얘기했지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얘들아 세수가 등비수열이야. 어떻게 할 거니? 이거라고. 니는 이거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야 돼. 뭐 해야 되니?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배웠니?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단 눈물 나 진짜. A 더하기 B의 제곱을 모르는 거보다 더 눈물 난다고. 정작 중요한 건 다 까먹고 나중에 가서 뭐였죠? 이런 건 눈물 난다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는 뭐? 연립입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세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K가 있는데, 그치? 그게 안 돼. K가 있는데 어떻게 구할 거야? 근데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려우려나? 뭐가 있을까요?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이게 좀 엄청 어렵긴 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또 적을 데가 없네. 어떡하지? 이건 다 지우자. 필요한 것만 넣으면 돼요. 요식만 있으면 되니까 요식. 연립해서 만든 요식. 그리고 세수는 등비수. 다시 요 K 구하고. 이렇게. 자, 요 방정식의 세근이 이 셋인 거예요. 교점의 x표가 등비수로 된다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의 세근이 뭐라고요? 얘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k는요. 요 방정식의 세근이 뭐였어? 교점의 x 좌표인데 그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며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뭐 하시다고? 그게 등비 수열이니까 세근을 이룬 수인 거야. 그치? a와 ar과 ar. 요렇게 했을 때 k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문제 있겠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요 방금 수업한 데까지만 등비수열 얘기고요. 여기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입니다. 고1 때 배웠던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또 적어봐야 되나 혹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은 어떡하냐. 영어 단어 모르면은 다시 적고 다시 암기하지 않냐? 그래 안 그래?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쉬운 단어 가끔 깜빡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럼 다시 적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깜빡하는데. 방금 없잖아, 그치? 내 친구 중에 영어 잘하는 애 많았어. 수학에 비해서 영어 엄청 잘해. 나한테 맨날 너 해요. 뭐라고 해요? 이 새끼는 영어 못한다. 어떡하라고 까먹잖아. 어떻게 외우지 어떡하냐. 영어 단어 이렇게 몰라 뜻을? 몰라. 볼 수도 있지. 그럼 다시 해야지 어떡해. 공식 까먹으면 다시 써야지 어떡해. 세근을 하나씩 합치는 게 뭐였죠,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 하나씩, 하나. A분의 B, 이렇게. 근데 대신 부호는 마이너스. 둘씩. 이게 뭐였죠? 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A분의 C. 셋씩. 하는 게 뭐였죠? 세 칸. 이렇게 세 칸이에요. 세 칸. 그치? A분의 T인데, 이렇게 홀수게 하나일 때는 마이너스, 둘일 때는 플러스, 셋일 때는 마이너스. 이 공식이었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끝났어. 나머지는 이제 뭐 할 차례야? 이걸 실전으로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닌 A와 AR과 AR제곱으로 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세 개를 합쳐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세 개 합치는 거죠. 그게 얼마 나와야 돼요? 한 칸. 이거죠. 1분의 마이너스 3인데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해 가요? 그 다음 뭐예요? 둘씩. 요렇게 하나 곱하면 A제곱 R이고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요렇게 곱하는 게 잘 봐! 요거 두 개 곱하는 게 A제곱 R이고 이해 가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거는 A제곱의 R 세제곱으로 이해 가나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이거는 A제곱의 R 제곱인 것도 이해 가나요? 이거를 다 더하는 게 뭐예요? 두 개씩이니까 이렇게 두건만 뭐야? 마이너스 6이죠. 이해 가요? 이거 왜 자꾸 꺼져? 얘까지만 하고 말까봐 이 프로그램에서 연구 좀 해야겠어.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A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지금은 세근 이 셋이니까 등비수에 있는다며. 교점 잡고와 이건 이거고요. 이해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식을 자세히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요거 인수분해식 풀이잖아요. 공통이 A 두 개씩이네. 그럼 R은 하나씩 다 있네, 그렇지? 그럼 남은 게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R 제곱이고 세 번째는 R 남은 거야. 요거 이해 가요? 두 번씩 묵쓰는 거 이해 가요? 네, 인수분해한 거야, 싫어하면. 이해 가요? 첫 번째 식도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A를 묶어서? 그러면 1과 R과 R 제곱 아니에요? 는 3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도 인수분해, 두 번째도 인수분해를 봤더니 어떤 게 벌어져요? 아까 배웠던 거예요. 이쪽 연립방정식이거든요. A와 R로 구하시오. 어떻게 푼다고요? 변변 나눈. 그러면은 지금 괄호 부분이 똑같은 거 보여요?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약분되죠? A도 하나씩 있잖아. 약분되죠? 그러면 주변 뭐가 남아있다시피 AR만 남아요. 우변은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해 가죠? 이래서 AR 값이 마이너스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안 같지? AR이 뭔지 알아요? AR이 네, 이 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세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렇죠? 세 근 중에 AR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 뭔 얘기야? 근 중에 하나를 안 해. 그럼 저 근을 저기에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니? 대입하면 혼입할 거 아니야, 근이니까. 그럼 대입해봐.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를 곱하면 4니까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우리도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0이 되겠고 그리고 더하기 K. 이게 0 나오겠네요, 근이니까. 준식을 만들면 미치는 값입니다. 따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K 값 얼마예요? 8 나오죠. 이해가요? 합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 해야 되지 않나? 합까지만 하나 더 할게요. 알겠죠? 지금 52분이니까 합까지만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 쉬엄쉬엄 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아휴, 뭐 지금 그래. 누구는 수학여행 가서 신나게 놀다가 물론 신나지 않았을 거야. 이게 짧고 했을 거야. 누구는 시험 기간이고 누구는 시험 끝나고 나서 공부하고 있고, 그렇지? 되게 원래 세상은 불공정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원래 세상은 불공정해. 그 애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 안 그래? 있는 김에 그냥 하시고 그냥 지금은 뭐 되게 그 시험 기간처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지? 그냥 끈을 놓지만 마세요. 지금은. 알겠죠? 끈을 놓지만 마세요. 13번 문제 하나 더 풀겠습니다. 13번. 자, 첫 장부터 4항까지 합이 5. 이거 뭐로 쓰나요? 첫 장부터 4항까지. 뭐로 쓰죠? 우리 이거? S4라고 쓰는 거죠? 이게 5예요. 그 다음에 첫 장부터 12항까지 합이 105. 이거는 12가 105인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S4, S12. 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하고 싶은 거는 첫 장부터 16항까지 합니다. S16을 구해요. 16을 구해요. 이해하죠? 무슨 수요 이게? 네, 등비수열입니다. 여기 써있죠. 등비네. 등비수열. 등차수열이면은 어제가 아니지. 월요일에 배웠던 그 공식 쓰는 거고, 이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이거 쓰는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현재 이거 갖고 여러분 초항 알아요? 공비 알아요? 모르죠? 모르면 무조건 다 문자 쓰는 겁니다. A와 R. 그러면 S4를 통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겠어요? 일단 R 빼기 1분의 R 빼기 1 쓰려면 근데 이거 네 번째 항까지 하니까 분자만 내리고 펴는 거야. 여기다 뭐 곱해요? 초항을 곱해요. 그게 얼마라고? 는뭐라고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S12는 뭐야? 똑같이 쓰는 거야. R 빼기 1분의 R 빼기 1인데 분자만 12제곱이고요. 여기다 뭐 곱해? 초항을 곱해요. 이게 배우라고요. 이것 중에는 열심히 연립하면 아마 A 값과 R 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A가 R 값을 구한다면은 구하고 싶은 건 S16이에요. S16 뭐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R 빼기 1분의 R 빼기 1인데 분자만 16제곱하는 얘기고 여기에 A 곱한 거. 얘를 테스트로 하면 되죠. 우선 이해 가요? 위에 두 개로부터 아래 걸 푸시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뭐 했죠? 변변 나눈다 했죠? 기술 기억나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변변 나눈다를 할 건데 조금 특이해. 얘는 그 인수분해 공식도 좀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요거 세제곱하면 요거 나오는 거 이해 가죠? 세제곱. 그렇죠? 여러분 세제곱 공식 중에 그거 기억나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x 빼기 y 한번 쓴 다음에 이 빼기일 때는 다 더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거 기억납니까? 마찬가지야. 뭐였지? 까먹었어. 다시 해야지. 어떡하냐? 그렇잖아. 까먹었으면 다시 해야지. 까마귀가 똑똑하네 생각보다. 까마귀 고기 먹어서 까먹었어요? 아, 다시 해야지.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해야죠. 기억력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슬퍼. 인생이 슬퍼져.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또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어떡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R의 12제곱을 대신 쓴 거야, 이게. 이렇게. 분자. 요거 혹시 4제곱에 3제곱에 12제곱이니까 4제곱처럼 보는 거야, 얘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니? 뭐 4제곱에 제곱이랑 8제곱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해 가요? 자, 여기서 속도차를 보이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한 번에 이해가 빡 가는 친구도 있고, 저게 왜 저러지?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미. 나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누구는 한 번에 이해하고 누구는 좀 걸리는 거. 나는 거기 이해한다고요. 그럼 좀 걸리는 친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가. 아니, 4제곱을 3제곱한 거 12제곱인 건 이해 가요? 4제곱을 차라리 내가 t라고 쓸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12제곱이 t3제곱인 건 이해 가죠? 내가 지금 시킨 건 이거 r 12제곱 빼기가 아니에요? 즉, r 11제곱, t 세제곱 빼기 아니냐고 지금 시킨 거. 그렇죠? 이게 세제곱 빼기 1은 또 1의 세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가니? 보다시피 세제곱 빼기 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는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면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는 거라며 이 t에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지. t가 얘니까. 그치? 이거 뭐야? r 4제곱 빼기. 이건 뭐야? r 4제곱을 제곱하라? r 8제곱 빼기. 그치? 이건 뭐야? r 4제곱. 이건 1이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만큼의 과정을 한 번에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딱 쓰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만큼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러고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이 문제 포기할 거야? 다 포기할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치? 연습을 하셔야지, 그러면 또. 집에 가서. 학원에서든 집에 가서. 이게 가지 무슨 말인지 다음 같은 연습 내가 배워. R 12제곱 빼기 1. 그럼 뭔 얘기냐면은 자, 요 두 번째 식에 있을 때 첫 번째 식은 뭐라고요? A 곱하기 R 빼기 1에 R의 4제곱 빼기 1. 이게 이제 뭐라는 얘기, 그렇지? 두 번째 식이 분모가 R 빼기 1은 똑같은데 분자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R 4제곱 빼기 1과 R 8제곱 더하기 R 8제곱 더하기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105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지울게요, 이제 그렇죠, 이런 식들은. 안 보이네, 105라고 쓸게요. 아유씨, 그지? 105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해하죠? 보입니까, 이제? 보이니? 이게 5래매, 근데 이게 5라고. 이게 5잖아. 그럼 5에다가 뭐 곱해? 이만큼 더 곱했어, 그치? R 8제곱 더하기 R 4제곱 더하기. 이게 105라고요. 그치? 그러면은 R 8제곱 더하기 R 4제곱 더하기 1이 5로 나누면 20이 아닌가, 이렇게? 그치? 5로 나누면. 넘어가면은 R의 8제곱에 R의 4제곱에 20을 빼기 없는 게, 그치?
여기까지 이해 가니? 아, 니들 지금 몰라. 지금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지수가 커가지고 거기에 시선을 이게 혹해서 거기에 빠져서 이 전체 풀이의 핵심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전체 풀이의 핵심은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준식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변변 나눈다 스킬이긴 한데 변변 나눈다 스킬이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조금 바꿔서 푸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식이 바뀌지 않느냐. 그 중에 앞에 부분이랑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5 아니냐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거 8차 방정식으로 보이나요? 혹시 이거? 이게 몇 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건 똑같습니다. R 내제곱이 T면은 이건 T고 이건 T제곱이거든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인 거예요. 이해가요? T제곱 더하기 T 빼기 20이라고요. 그렇죠? 인수분해면 4와 5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T가 4 또는 마이너스 아닌가? 이해가요? 그 T가 누구라고요? R 내제곱이라고요. 근데 짝수 제곱하면 음수 안 나오죠? 이거 아닙니다. 얘만 이렇게 R 내제곱을 만들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R이 얼마인데? 라고 한다면은 굳이 물어본다면 있으면 되는 거지. 있으면 되는데 안 보여도 되고 이건 안 보여도 되고 어쨌든 R이 나온다 이거야. 엄마 이해 가니? 자, 이제 거의 끝났어. 마지막이야. 내가 지울게 다시. 나머지 부분 혹시 못 적거나 한 거 있으면은 영상 녹화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영상 올릴 테니까 다시 집에 가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거 구하는 거였잖아. 혹시 이 분자 보고 인수분해 되는 거나 보입니까? 그 인수가 어떻게 되죠? 합창공식 때문에 R의 8제곱 더하기 1과 R의 8제곱 빼기 1은 혹시 이해 가나요? 분모는 이거고요. 앞에 A 곱해서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뒤에 있는 거 한 번도 인수되지 않나요? 짝수? 그렇죠? 8제곱은 4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 R 4제곱 더하기 1과 R 4제곱 빼기 1은 이해 가요? 이 중에서 보세요. 다시. 동그라미 칭이 얼마라고요? 5였죠. 그쵸? 여기 동그라미 칭 보이나요? 분모는 얘. 분자는 요거. 곱하기 A. 요거 3개가 나오는 게 5예요. 이해가요? 이 파란 거 부분이 5라고요. 그럼 뭐 나왔어 이제? 이것만 남았죠? 근데 우리 아까 뭘 구했어? R 내제곱이 4인 걸 찾았어요. 그쵸? 이게 4라. 이건 뭐겠어? 제곱이니까 16이겠지. 그치? 파란 5에다가 깜장 거 2개 16에 1을 더한 17과 4에다 1을 더한 5. 이게 답이라는 거죠. 정답은 25 곱하기 17이니까 얼마냐? 425예요. 425.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문제 핵심은 까먹지 마세요. 그냥 기본 공식 쓰고 있는 건데 중간에 약간의 살짝의 테크닉, 고1 때 배웠던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인수분해 공식들 이런 게 조금 추가됐을 뿐이고 그런 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떡본 김에 대사 지낸다고 그렇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근데 까먹었다. 교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와서 선생님 아까 했던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나한테 스스로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아까 배웠던 그 근형공식 기억 그거 근과 계수 연계 그거 용어도 몰라. 그 뭐 알파 나오고 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나 얘기를 하라고. 그래 내가 뭐 챙겨주지 않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죠?